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이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반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금호산업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가 일부 지역에 터무니없는 폭탄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실수로 덜 거둔 요금을 한꺼번에 받으려다 빚어진 일입니다. 대구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존과 개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황룡강 장록습지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으로 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이지구를 개발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반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위를 상실한 금호산업에게는 죄송하다며 협조를 구했는데요.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가운데 중앙공원 이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호반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금호산업이 평가 오류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광주시가 끝내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의문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광주시 스스로 책임질 일이 없는 금호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게 된 건 죄송하다며 금호산업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절차상 금호산업의 기척사유가 없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유감이라며 광주시로부터 공문이 도착하면 검토를 통해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이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었던 만큼 경우에 따라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 지역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도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말 공원 일몰제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광주시의 말을 그대로 믿기엔 주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정종재 부시장은 4개월 안에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단계 사업 중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이달 말 재공고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광주시가 직접 매입해야 하는 다른 15개 공원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광주와 대구, 부산 등 영호남 광역단체장 8명은 오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관광교류 활성화와 남해안철도 등 SOC 분야 공동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7개 공동정책 과제와 2개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을 심의 의결하고 광주 세계 수영대회 홍보사항도 공유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내일도 광주의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포근한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의 변동폭이 커서 감기 걸리기 쉽겠습니다. 이 기온 변화에 따른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만큼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집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미세먼지 걱정 없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일 하늘 자체는 맑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 수도요금을 내던 가정에 10배 많은 50만 원이 부과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잘못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고 덜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건데요. 누진제까지 적용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 기자입니다. 김용일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물을 썼는데도 집으로 날아든 수도요금 고지서에 평소에 3배가 넘는 요금이 찍힌 겁니다.
뭐 10만 원, 11만 원. 근데 이상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37만 원. 엄청 황당하셨어요. 네, 황당했죠. 이 일대 420여 가구는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실제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 사용량에 준하는 적은 요금을 받아오다가 넉 달 동안 덜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물린 겁니다. 물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에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다 보니 누진 요금까지 부과됐습니다. 3단계 구간으로 책정되는 수도요금 체계에서 사용량이 최고 수준인 3단계에 적용됐고 약 33%가량의 추가 요금이 주민들에게 떠넘겨진 겁니다. 누진제까지 적용해 잘못 부과한 요금은 420여 가구에 총 7,200여만 원, 가구당 17만 원꼴로 요금을 더 내려고 한 셈입니다. 갑자기 10월 달인가서부터 200 몇 킬로가 밀렸다냐? 돈 밀리는 거 있으니까 그거 넣으시라고.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누진 요금을 뺀 수도요금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다시 발송했습니다. 그분들은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용한 것은 맞으니까 그냥 누진 요금을 빼고 요금을 이렇게 나눠서. 허위 검침의 피해를 주민들한테 떠넘긴 광주시 상수도본부. 졸속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최근 대구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30대 주민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여행자 가운데 한 명이 홍역 의심 증세를 보여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반드시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산소통을 집어던져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상가 앞에서 산소통을 던져 주차된 차의 범퍼를 망가뜨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 주차해 놓은 차들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3% 미만의 저금리 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3에서 6%대 이자율을 적용받는 대출자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다 우려했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 20일에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 비중을 발표했습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아마 보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통계 발표는 이제 현재 국내에 우리 경제 상황을 축소해서 딱 보여주는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료 잠깐 보시면요. 4%대 금리 이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 이상 고금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중산층들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자 부담이 늘고 이제 이자 부담이 늘고 원리금 상환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대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4% 미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가처분 소득도 줄고, 즉 우리 요즘 흔히 국내 경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가고 내수 소비는 악화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2년 전에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 금리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월 평균 5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자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다 4% 초반 금리거든요. 그러면 약 66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라 거치기간이 살이고 원리금 균등 분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월 부담하는 금액들이 약 13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많이 드네요.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에서 8% 10%니까요. 네. 아무래도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대출 안 받으신 분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 대출에다가 마이너스까지 있거든요. 대출 이자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 이제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소득과 직업이 이제 상승되거나 위로 바뀌게 되면은 요구할 수가 있는 권리인데요. 사실상 굉장히 인색해요, 은행에서요. 네. 그래서 이 금리나 요구권을 발동을 하게 되려 하면은 사실상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은행을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들은 정보는 이게 원래 이제 금리나 요구권은 정책 상품은 적용이 안 되고요.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금리나 요건을 할 것인가? 최근에 인터넷 은행이라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현재 올해 그 국내 지금 금리나 요건을 수용한 건수가 대략 한 82,000건 중에서 대략 한 22% 정도인 17,700여 건을 두 은행에서 해줬거든요. 네. 이 은행을 앞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금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맘때 시기쯤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분들 네. 변동금리로 해야 되나 아니면 고정금리로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 일단은 금리 선택보다는 상품 선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즉 정책 국가 정책 상품을 먼저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은행과 보험사 대출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황도 있고 국내 이제 기준금리 동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변동금리 상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앞으로 올해는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고정금리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 여건에 맞게끔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네. 은행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기준금리가 오를지 네. 다들 뭐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금리 전망을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금리가 이제 경기를 먼저 알려주는 이제 선행지표 같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도 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랄지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가도 저유가로 지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로 볼 때 올해는 금리 인상이 소폭 인상되거나 동결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네. 개인의 뭐 신용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좀 여유 자금이 생기신다고 하는 부채를 조금씩 먼저 정리하는 것이 올 한 해 금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현명하게 금융소비자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네.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광산구 장록 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 10억 원으로 습지구역 안에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장록습지는 멸종위기 1급 동물 등 800여 동식물의 서식지로 확인돼 국가습지 지정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됐지만 정작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환경부의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은 해당 지역구 김동철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세우는 축구장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습지에 세워지는 편의시설은 0.07제곱킬로미터로 장록습지 전체의 2.3% 면적입니다. 환경단체는 습지를 지키는 것과 10억 원의 예산을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반문합니다. 더욱이 김동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환경보존의 가치에 주목해야 할 위치라고 주장합니다.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인 만큼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더 이렇게 지키고 또 지속가능성 부분에 이제 고려를 해주고 그런 의정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면 김동철 의원은 장록습지가 국가습지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예산 확보와 습지 지정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해당 예산은 지난 2017년 12월에 확보된 것이라며 그때까지 국가습지보호구역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록습지 이야기가 습지에 시효자도 나오기 전에
특별교부금은 교부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습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시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습지의 환경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며 환경부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구 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반납한다면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지역 주민 일부에서 반대 의견을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찬반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견이 줄거나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이 100편의 웹툰으로 제작됐습니다.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100개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해 광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책자 형태로 발간한 웹툰을 초중고등학교에 우선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 왜곡을 막기 위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문 연구자와 유튜브 전문가, 법률가와 모니터링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특히 가짜뉴스의 유통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유튜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행동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18 왜곡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단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공간이었던 목포 원도심에서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 근대 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쏟아지고 있는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에 화가 났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주민들마저 마치 투기꾼들로 만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소문에는 뭐 몇배가 올랐네, 천만에 말씀.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오른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팔아도 어디 가서 집 하나 못 사요. 주민들은 원도심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며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구도심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이후로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 참여와 감시를 한다. 또 원도심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목포포럼도 투기의 진위는 팩트에 근거한 판단이 따라야 하겠지만 정쟁이나 논쟁을 우선하는 소모적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인내와 고통 속에서 근대 문화유산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자칫 정쟁 소용소리로 들어가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또 목포 시민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개입도 거부하며 지역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이는 20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9년 만으로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지난해보다 2%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주산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유전자 변형식품 없는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기준을 강화해 된장과 간장, 두부, 콩나물 등 넉 종에 대해서는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귀성 성묘객을 위한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설 연휴 닷새 동안 귀성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518번 시내버스를 하루 44차례에서 97차례로 늘려 운행합니다. 또 지원 15번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해 영락공원을 경유하도록 하고 효령 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 86번 시내버스를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지하철도 연휴 전날인 다음 달 1일 소태 방향과 평동 방향 양쪽 모두 각각 한 차례씩 연장 운행합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대형마트에서는 약 34만 6,800원, 전통시장은 약 25만 4천 원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채소류와 축산물, 생선류는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과일류는 이상기온으로 전년보다 조금 높은 시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성수품 구매 접기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지역화폐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칭 광주사랑 카드 상품권 명칭 공모가 광주시청 누리집과 광천터미널, 송정역 등에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 광주시 누리집에 공지되고요. 지역 화폐는 올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값비싼 재료 없이도 맛있는 밥, 어머니가 만든 집밥이 아닐까요? 마을 할머니 8명의 요리법을 모은 책 할머니의 요리 비법이 출간됐습니다. 40쪽 분량의 책에는 고구마술, 맛간장, 집된장 등 할머니만의 요리 비법이 따라하기 쉽게 적혀 있고요. 농성 문화의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림동을 음악과 함께 돌아보는 콘서트가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립니다. 광주 최초로 클래식 공연이 열린 오웬 기념각, 펭귄마을, 충견상 등이 작곡가 이승규 씨의 아름다운 피아노 모음곡으로 소개될 예정인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 10,000원에 수제 맥주, 다과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